공개 소환 거부하고 사실상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식행위로 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4년째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피의자라는 게 사실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입니다. 예. 맞아요. 컴퓨터에 죄사건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나 예. 잠을 편하게 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네. 빨리 결론을 내려줘요. 내려줘야 됩니다. 예, 이 결론을 제가 내려줘야 돼요. 지난 이번 주에 영등포 경찰서 조사 받고 왔거든요. 아. 명예훼손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정말 갑자기 배가 막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 이 수사가 걸려 있으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잠도 안 오고 박지원 전 원장에 따르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우울증 증세가 생기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다 갑자기 깹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예. 그렇죠. 사실은 조사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김학의 사건으로. 뭐 14번 받았습니다. 14번 조사를 14번. 와. 조사만 14번. 소환 조사만 14번을 받으셨다고요? 야, 변호사로서는 정말 저런 피고인을 만나면 정말 미쳐버리겠네. 피의자를 만나면 14번을 조사를 조사를 안 받아 보시는 게 앞으로도 좋겠지만 네. 14번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면 이제 새벽별을 보고 그거 14번 한 거지 않습니까? 같이 간 변호인께 정말 숭고하죠. 야, 진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실의 문이 빨리 열려야 되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정말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신 대변인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기자가 특검법 그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 거부할 거냐, 거부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실상 VIP 경로서를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내용이 있다. 뭐냐 이렇게 했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당시 내가 크게 꾸짖었다. 막 그러니까 아니 당시 최일병이죠. 수사 전이니까 순직 소식을 듣고 이거는 본인이 전화 통화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사실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뭐 대민작전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질책성 당부는 또 뭐예요? 그리고 아마도 기소될 사람도 이제 앞으로 재판에 넘어갈 거고 진상규명 할 거라고 믿고 수사하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봐주고 책임 없는 약한 사람 뒤집어 씌우고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동문서답에 네. 그 적반하장인 거죠. 일단 동문서답을 한 거고요. 네. 그렇잖아. 네. 그 왜 임성근을 기소 범위에다가 넣느냐, 네. 수사 범위에다 기소 범위에다 넣느냐, 이것 때문에 경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네. 내가 대민 작전 잘하라고 사람 그 사상자 나오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했다. 네. 질책성 당부는 네. 뭐야 또? 그러니까. 앞뒤 다른 얘기들을 네. 막 갖다 붙인 건데. 네. 여튼 이건 동문서답이죠. 피해가기 한 거지. 논점 일탈. 네. 이거 동문서답이고. 네. 그 다음에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황은 네.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이 야 이거 빼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다 그 정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시를 했다라는 네. 식으로 정황이 모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증과 물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과거의 기자실에는 이 노장청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연조가 높은 선배들이 저런 상황이 되면 용감하게 나서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실에도 안 좋다. 연장해서 뭐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30분 정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묻고 좀 합시다. 이거를 즉석에서 누군가 기자 중에 제안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 1차원적인 질문들만 오고 갔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시원 검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도대체 왜 통화를 했냐.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했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도 이게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느닷없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아니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의 예. 법률 스텝이죠. 보좌역인데 왜 갑자기 두 사람이 법사법 체계에 군사법 군사법 체계.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근데 실제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군사법 체계가 아니라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올려줬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네. 그거는 사실상 이미 수사를 의식하고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자체가 예. 안 그러면 뭐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예. 하는데 뭘 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그 언급한 그 관련 아까 말씀주신 관련 부분도 사실 그냥 최혜병 특검 받기 네. 싫다는 말을 복잡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시원 검사를 뺐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 이원모 전 검사를 넣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원모 비서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아닙니까? 재취업도 쉬워요, 이쪽은.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분은 또 개인은 아니지만 부인이 그 1호기를 민간인 이원모. 신분으로 1호기 탑승을 해서 스페인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인을 예. 탑승시킨 지인인데 뭐 어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아직도 규명이 안 됐어요. 규명이 안 됐죠. 예, 그런데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게 검사적 소견에서는 좀 어떠세요? 이게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런 하자 있는 분이 맡아도 될까요? 이 영이 설까요? 아, 제가 근데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좀 인사권자의 뭐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심이 있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밖으로 뺀 건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무슨 연구위원인가로 빼서 논문 검색하고 논문 쓰고 있잖아요.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예. 재판에 대비해라 라고 해서 연구직으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논문 써갖고 여기저기 막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논문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김계환 유인됐잖아요 사령관이 이번에 사령관으로. 아니야 김계환 사령관이 옆으로 빠진 거 아니야?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네,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네, 가가지고 네. 논문 쓰고 네, 무슨 뭐 네. 현장 지휘 책임자 무슨 네, 책임자의 뭐 무슨 책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논문 찾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학급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재판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예, 재판 대비하라고 옆으로 빼신 게 아니라 빼줬다. 예. 일단 정치적 부담을 좀 더는 측면도 예, 있을 예. 거고 분명히 눈에 너무 보이니까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나가서 재판 대비해라 네.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 대통령실이 그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맥락상 네,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원모를 복귀시킨 거 그리고 그 앞에 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한 거 이게 이 정권과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구나 검찰에 대한 그립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가겠구나 네.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네. 이런 결론을 다시 재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것은 검찰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분이 뭐 검찰에서 법무검찰에서 뭐 고위직을 두루 지내신 분이고 네. 사실 뭐 이게 내부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성품으로 평가받으신 분이긴 합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일단 뭐 발탁 명분은 뭐 민심청취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굳이 검찰 네. 고위직 출신을 가지고 무슨 민심청취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예. 사실상 그 제일 중요한 임무는 그럴 겁니다. 뭐 이른바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기억이요? 예,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예. 국정원, 국정원, 네. 감사원, 감사원, 경찰, 경찰. 기무사 그러네. 다 기억자로 기억이네.
공수처도 있는. 공수처 맞다 공수처.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 아닐 텐데 하여간 그런 좀 그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이렇게 네. 꼽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좀 그립을 좀 강화하겠다. 그게 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또 주로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검찰과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검찰과장, 검찰국장 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의 좀 실무 책임자격인 법무부 차관까지 이렇게 두루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좀 인사통인 거죠. 네, 인사통. 인사라는 게 참 그 오묘한 것인데 네. 그 오묘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 인사가 좀 기대가 된다. 좀 지켜보자.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관전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네. 과연 이거 발표를 하면서 이제 특감반을 부활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아, 예. 거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무슨 민심 청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외근을 해야 이게 예, 예, 좀 얘기도 주워 듣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도 취합을 하고 하는 예, 것인데 밖으로 도는 분들은 결국 특감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활하는지 마는지에 네.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예, 예. 그것도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예.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별감찰관도 아직 임명 뭐 그게 전혀 없고 아, 그거 말고 제2부속실도 이제 전혀 없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안에 특감반도 예, 그렇죠. 구성이 한다 만다 아무 얘기가 없고 조용히 뭐 뭐 이게 그냥- 설치했을 수도 있고 예. 뭐 아직 뭐 미정인 상태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뭐 역대 뭐 민정수석들의 좀 이른바 잔혹사라고 할까요? 예, 그런 예, 걸 예. 보면은 사고는 특감반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그게 사실 좀 제일 궁금했는데 네. 언급이 없어서 좀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자 중에 국세청도 있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예, 국세청도 있네요. 진짜 기억이 세구나. 예. 일부러 이름 그렇게 진.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권력기관을 만들 땐 기억자로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나 아, 봐요. 취재 편의점 간판을 바꿔야겠다. 기억자로. 장윤선의 기억 취재 편의점. 편의점. 예.